자, 일단은 롯데자이언츠 이야기 안 해볼 수 없겠죠. 우리 또 김창덕님, 또 이제 이정민 기자님 또 모셔놓고 또 롯데 이야기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롯데가 5강 경쟁 한화를 상대로 귀중한 위닝 시리즈를 또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경기 그런데 정말 어려웠던 경기였습니다. 무박 2일간 펼쳐진 혈투였고요. 난타 끝에 14대 11로 승리를 거둔 롯데자이언츠 53승 3무 62패를 기록하면서 7위로 내려앉은 한화를 다시 2경기 차로 추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입중계 하셨는데 얼마나 또 힘드셨을지, 사이에 또 이제 우천 지원 때문에 많은 거의 뭐 1시간 정도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보통 그럴 때는 또 어떤 얘기 하십니까? 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과 또 소통 또 하실 텐데.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제가 1시간 정도 막았대잖아요. 그러면 약간 틀어놓고 할 게 없으니까 TV 중계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 틀고 왔는데 제가 틀어드릴 게 없으니까 저는 그냥 토크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냥 제 예전에 뭐 비가 왔는데 뭐 직관을 갔다 이런 썰을 풀고 했는데 그냥 뭐 무슨 얘기인지 생각도 안 나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의식의 흐름으로 그냥 1시간 또 이렇게 채우시는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남자님 3,000원 고맙습니다. 서울 사는 로팬인데 어제 끝까지 다 봤는데 보다가 또 휴대폰 던질 뻔했어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또 끝내 승리를 거뒀기에 망정이지 경기 내용 자체는 또 굉장히 답답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제 경기 이제 엇갈린 1회부터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사 말루에서 하나는 김태현 선수의 땅볼 득점이 나오면서 이제 무산이 또 됐고, 득점이 무산이 됐고요.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사 말루에서 전준우 선수의 또 3타점 3루타, 여기에 이제 정훈 선수의 추가 적시타까지 0대 4로 또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여기서 좀 흐름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복선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물론 롯데도 나중에 잔루를 많이 남긴 건 있었지만 한화 롯데가 갑자기 불펜이 이상해지기 전까지는 한화보다 계속 점수를 많이 내는, 한화가 조금씩 쫓아오면 롯데가 확 도망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제는 뭔가 롯데가 하나보다는 타선의 응집력은 조금 좋았던, 마지막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런 느낌이었고 초반에 결국 결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서 나갔던 롯데, 물론 이제 이 추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서도 롯데 본래 많아서 화나요, 박기량 김머리 조아님, 그리고 롯데 경기 정말 구원투수 운영은 못하는 것 같다, 버그짱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흐름이 바뀐 것은 역시 이제 우천 중단 이후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4회 한화 공격이 시작되기 전인 7시 50분에 중단이 됐고 30분이 지난 다음에 빗줄기가 좀 잦아든 다음에 정비 끝에 이제 오후 8시 58분에 경기가 재개가 됐으니까 거의 뭐 1시간 조금 10분 정도 가까이 또 이제 지연이 됐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천 중단되면 선수들도 컨디션 관리 어렵겠지만 마운드 운영에 있어서도 좀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가 이제 4회 말에 집중 5안타 4점 뽑아내면서 9대2로 달아나고 승기를 잡아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롯데 분위기 많이 좋았죠. 잡는다 싶었는데 하나가 계속 쫓아올 때마다 롯데가 더 도망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타선이 분명히 더 좋았는데 7회에 뭔가 반전이 일어나죠, 이게. 그렇습니다. 7회 2사에서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장진혁, 최재훈 선수의 안타, 하주석의 사고로 만루 기회를 만들었고요. 문현빈 선수의 또 싹쓸이 2루타로 8대 14까지, 여기부터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는데, 페라자의 적시타, 노시환 선수의 적시타로 이제 10대 14까지 하나가 더 추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댓글에서 이 라이트에어님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팬인데 김인환 선수 때문에 핸드폰 던졌습니다. 7회와 9회 답답하실만 합니다. 이 1사 만루 기회에서 노시환 선수의 또 희생 플레이만 나오면서 1득점에 그쳤고요. 최종으로 11대 14 롯데자이언츠가 또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또 이제 우리 이정민 기자님께서 보신 또 이제 승부처라든지 아니면 좀 아쉬웠던 부분, 이 롯데자이언츠 운영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분명히 좀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부분이 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어제 이 하나의 반격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가 일단은 널널한 분위기에서 빡빡한 분위기가 되면 이제 야구는 또 걷잡을 수 없으시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무난하게 1이닝이 사라지네 이런 느낌이 있다가 갑자기 된 게 사실은 이제 한현희 선수가 투아웃 이후에 안타 2개를 허용하고 이제 그때부터 좌타자가 연속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하주석부터 해가지고 뭐 문현빈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었는데, 자 그때 이제 임준섭 선수를 활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롯데 같은 경우는 투수 교체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어제는 심지어 점수차가 그때는 하나가 5득점을 하기 전까지는 9점 차였단 말이에요. 9점 차에도 굳이 여기서 왼손 오른손을 구분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롯데의 좌투수는 뭐 기아의 곽도규 선수라든지 뭐 최지민 선수라든지 뭐 자완에서 145를 넘기는 그런 패스트볼을 가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오른손 쪽으로 더 가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항상 이제 140
140km가 안 나오는 왼손 투수로 플래툰에 맞춰가지고 왼손 투수를 기용하다가 뭔가 이게 더 불길이 꼬인다. 심해지는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달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롯데자이언츠가 점수차가 클 때도 굳이 이렇게 또 이 좌우놀이 할 필요는 그렇죠. 또 없지 않았느냐라는 그렇죠. 것이 또 이제 요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진짜 믿고 쓸 수 있는 아니면 끊어줄 수 있는 확실한 자완 투수가 있었다면 모를까 롯데 지금 현 상황이 또 그렇지는 없죠. 않기 예.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또 이제 임준섭 선수를 올리고 또 그에 박진 선수까지 또 아웃카운트 하나 잡지 못하고 이제 내려가면서 뭔가 또 이제 흐름이 이상해졌다라는 얘기 또 많은 분들께서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와 고맙습니다. 이제 홍브라운님께서 5만 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창덕님 덕분에 올해 야구 보고 듣는 게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진짜 기 제대로 살려주시네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브라운님. 우리는 분명 연장 11회까지 경기했는데 2시간 지나서 롯데 경기 끝나는 바람에 다음 날 되는 줄 알았다고 리치리님께서 또 2,000원 후원 또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환님 10,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팬입니다. 어제는 5회전에 산산이가 더 힘내주기를 바랬는데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한화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그렇죠. 그런 시리즈였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뭐 참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 사직 원정에서 수입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단숨에 이제 5위 KT와의 격차를 뭐 한 경기까지도 사실 그렇죠.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롯데에게 위닝 시리즈를 내주면서 하나도 사실은 좀 이제 쉽지 않아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롯데하고 하나가 이제 8경기가 남아 있었고요. 오늘 경기 이번 시리즈 전까지 5경기가 남게 되는데 네. 이게 또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아직도 5경기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하나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이 좀 끊겼다. 이게 좀 아쉬워진 부분이고 네. 롯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위닝 시리즈를 만들긴 했지만 뭐 롯데는 아직까지는 5위권과 격차가 좀 있는 그런 그렇죠. 느낌. 4경기 뭔가 차이. KT가 웃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3연전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서로 갈라먹으면 둘 다 죽는다. 이거 한쪽이 싹 먹어야 그나마 그렇죠, 이제 예. 두 팀 중에 한 팀은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갈라먹게 되면 그러니까 위닝 시리즈라도 하게 되면은 이건 사실 KT가 좀 웃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거기다 이제 KT도 어제 경기 승리를 LG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조금은 5강 경쟁에서 좀 앞서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양팀 선발 또 엇갈린 이제 흐름도 좀 봐야 되겠죠. 바리아 선수가 1이닝 동안 4실점 패배했고 윌커슨 선수는 어쨌든 비가 오는 와중에도 5이닝 동안 3실점으로 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10승을 달성을 했는데 어제 경기 뭐 롯데 선수들 또 주요 타선 성적들도 쭉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롯데 5강 진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또 보시는지 이거는 또 한번 냉정하게 여쭤봐야 되겠죠. 일단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감정적인 부분은 전 당연히 5강을 원하죠. 롯데 팬이니까 그럼요, 어쨌든 네. 다 모든 걸 다 떠나서. 근데 타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제 윤동희, 고승민, 손호영, 전준, 나승엽, 정훈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는 문제가 없어요. 네. 5강을 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타선이 발목을 잡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 결국은 선발진도 어느 정도는 박세웅 선수가 화요일 경기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유지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불펜진은 뭔가 5강 싸움 같은 그런 빡빡한 스케줄을 헤쳐나가긴 또 롯데가 많은 경기 남아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좀 그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벤치가 총력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수 교체를 과감하게 가져가는 이게 오히려 더 독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뭔가 선수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고 벤치는 오히려 평소처럼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상수 선수도 너무 많이 나와서 지친 듯하네요. 유니콘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경기 수가 많이 남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우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남은 경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뜨문 있으면 이제 맞아요. 외국인 선수들 다 총력전 투입하고 막 이렇게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남은 일정 동안 이 추가 일정 동안 계속 꾸준히 경기를 펼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이제 이 총력전 같은 것도 좀 어렵다는 게 악재이긴 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오늘만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한화 같은 경우는 마음이 조금 더 편했던 게 이번 주말에는 토요일만 경기를 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KT전만 있는 상황인데 롯데는 9월 달에도 월요일 제외한 매 경기 있는 거예요. 다른 팀하고는 다른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석대로 가면서 관리를 좀 해가면서
타선이 좀 터졌을 때 그런 승을 챙기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또 이제 그라운드 사정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루님께서 또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같은 그라운드 사정에 우치 안 하고 계속 진행시킨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하셨고, 고에스트님께서도 5,000원 후원 추가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선수들 자빠지는 거 보니까 사직구장 정말 한심하더군요. 부산시장이 저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뭐 댓글에도 이런 후원들 또 이어지니까 뭐 야구장 짓는 데는 관심 없고 또 아파트 짓는 거에만 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댓글들 굉장히 또 많았었는데 뭐 제가 사실 또 죄송하지만 이 진위 여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 한 거예요. 네, 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직구장 상태에 대해서는 진짜 언급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경기를 좀 강행했어야 되나라는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네요. 사실은 근데 일정상 이미 진행된 경기를 취소시면 이 경기가 더블헤더로 붙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미 진행을 했던 경기를 그대로 취소시키기에는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비가 또 그치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비를 하고 가는 부분이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약간 배수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올해 보면서 느낀 게 이 동구장이 한두 개 정도는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이제 이거 사람의 정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까 이게 참 우리나라 여름이 사실 또 비도 많이 오고 요즘에는 또 특히 더 이 비가 굉장히 막 동남아처럼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막 스콜처럼 이렇게 또 싹 또 내렸다. 근데 싹 내려가지고 어떻게 이미 그라운드 다 젖었는데 뭐 방수포를 내릴 새도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대처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구장들 혹은 이제 배수 시설 아니면 돔구장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이제 욕심들이 계속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이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허근 총재님이 정말 다른 모든 부분에선 정말 KBO 리그의 르네상스를 또 다시 열고 계시는 분이지만 이 인프라 요거 가장 또 중요시 여기시는 분 본인이 아닙니까? 또 인프라의 상징가 같은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요 부산에도 좀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빠니아빠님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민 기자님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KT와의 2연전 다 잡으면 가을 야구 가능하지 않을까요? 9월달 치고 올라가 모이시더 구치올 소리질러 얘기를 하셨는데 이 KT와의 또 2연전 요게 또 있습니다. 요 게임차를 또 단숨에 또 좁힐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는 한데 그 경기를 또 잡아내면 어쨌든 5위권과 가까워지는데 또 저희 그거 있잖아요. 8치올 다음에 음력 8월에 치고 올라가는 음팔치올 있는데 네네. 음팔치올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승환님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한화 롯데 9회 초에 창덕님이 동점돼서 연장 가면 리뷰는 건너뛰겠다고 하셨는데 특정 시각 이후에는 연장도 못 들어가는 규정이 있지 않나요? 규정 어떻게 될까요?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게 있었거든요. 네. 2004년 3년쯤에 이제 그 연장에 들어갔을 때 4시간 이상 경과가 되면 새로운 이닝에 도입이 안 된다는 그런 룰. 지금은 12이닝으로 무승부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시간제로 무승부를 했는데 그게 좀 예전의 룰을 좀 헷갈리신 것 같고 지금은 뭐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연장 갔으면 새벽에 가더라도 1-2시에 끝나더라도 12회까지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우, 야, 이게 더 무섭다. 그죠? 연장을 안 갔는데 이제 12시 넘어서까지 경기한다는 게 참 무섭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2569일 만에 무박 2일 경기가 또 나왔습니다. 역대 무박 2일 경기 총 7차례 있었는데요. 종전 무박 2일 경기가 2017년 8월 11일에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도 또 롯데가 했네요. 롯데 NC 경기 오전 12시 8분에 끝났는데 7차례 무박 2일 경기는 모두 연장 승부였고요. 정규 이닝으로 무박 2일 접어든 경기는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거. 어제 뭐 우천 지연도 지연이지만 경기 스코어만 봐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기록지만 보더라도 투수를 몇 명씩 쓴 거야. 7명 쓰고. 여기도 또 똑같이 양팀 모두 14명의 투수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시간이 늘어지는 거. 네,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로님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팬이 두려운 거는 아직도 바리아 선수의 선발 경기가 4-5경기는 남아있을 거라는 사실임. 바리아 선수가 사실 이렇게 못해줄 줄 몰랐어요. 지난해까지는 또 에인절스에서 선발 롯데에서 돌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구위가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여름에 왔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 패스트볼이 좀 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뭐 메이저리그에서 던졌다 뭐 이런 것보다 독립리그에서 던졌어도 최근 폼이 좋더라 이런 게 훨씬 더 잘 통하는 그런 리그인 것 같습니다. 이따 두 번째 주제 때 얘기 드릴 라우어 선수 얘기도 뭐 비슷비슷한 그 흐름이겠죠. 어쨌든 매주 금요일은 브루빈 마일드 카라멜 마키아토 이벤트 데이입니다. 이벤트 영상에 좋아요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분께 브루빈 마일드 카라멜 마키아토 한 박스 10개짜리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롯데 대 키움 경기입니다. 롯데의 선발 투수는 정현수 선수고요. 키움의 선발 투수는 이제 김윤아 선수인데요. 정현수 선수 올 시즌 평균 자책점 4.50 그리고 키움 선발의 김윤아 선수는 1승 4패에 6.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팀 한번 골라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김윤아 선수의 최근 피칭을 보면서 확실히 혈통이 남다르다 보니까 잘 던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완성도가 있는 피칭을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코리안 특급의 조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는 김윤아 선수가 롯데 타선을 점수를 줄더라도 좀 길게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네네. 정현수 선수는 나쁘진 않은데 확실히 좀 이닝을 거듭하면 할수록 좀 힘이 떨어진 선발로 나왔을 때 그런 느낌도 보였고 한 바퀴 돌았을 때 타자들이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롯데가 이기려면 사실은 오늘 뭐 한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많이 대기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어제 투수를 많이 때문에. 써서. 네. 그러면 오늘은 키움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마음은 롯데인데 어쨌든 좀 키움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키움을 찍으시는 거죠. 네, 그렇게. 근데 이 자리에 얽힌 저주가 있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반꿀의 이 저주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문제가 아니라 자리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앉아서 진행을 하고 여기 앉으면 뭐 이제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이 자리에 앉으면 찍은 거 반대로 가거든요. 네.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또 쌍수를 들고 또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이 예측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일단 오늘 키움을 또 찍어 주셨습니다. 키움을 찍어 주셨지만 이제 반꿀력이 작용을 한다면 롯데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 하지만 이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셨을 때는 어제 투수를 너무 많이 쓴 그렇죠. 롯데가 불리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또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벤트 댓글 또 많이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영상 이따 오후에 올라갑니다. 그 이벤트라고 이제 태그 걸고 올라가는데 그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 승패 예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또 부탁드리면 저희가 또 이제 선정해서 이 카라멜 마키아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